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의 일이다. 과거 내가 살았던 고향의 인근 지역에는 영화관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그 앞을 오가는 행인들의 눈길을 끌었던 것은 현란하게 치장해 영화관 밖에 내건 이상야릇한 영화 포스터와 엿장수 마음대로 책정한 듯한 영화 관람료였다. 특히 영화 상영 시간표 옆에 써붙인 관람료가 너무나도 신기했다. 조조 상영, 청소년 대학생 군인 및 경찰 아저씨들의 관람료는 비교적 싼 반면 일반인들에게는 비싼 관람료를 받고 있었다. 영화관 앞에서 느꼈던 궁금증? 그때 나는 영화관 사장님이 부지런한 사람, 입시 공부에 찌든 청소년, 고학생, 국토방위와 민생 치안을 위해 헌신하는 군인과 경찰, 아저씨들을 따뜻하게 배려해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분을 존경했던 기억이 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참으로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요즘 영화관 주위를 둘러보면 옛날과 사정이 많이 달라졌음을 실감할 수 있다. 우선 관람료 할인 혜택을 받는 계층과 할인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현재의 영화관 사장님은 새벽잠을 쫓으면서 영화관을 찾는 관객과 청소년들에게만 조조 및 청소년 할인이라는 명목으로 관람료를 깎아주고 있다. 또 어찌된 영문인지 한동안 영화관 사장님한테 깊은 사랑을 받았던 대학생, 군인, 경찰 아저씨들은 한 푼의 애누리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했다. 이쯤 되면 두 가지 궁금증이 떠오른다. 영화관 사장님은 관람료 할인 대상에서 왜 대학생, 군인, 경찰 아저씨들을 제외시켰을까? 또 영화관 사장님이 새벽에 영화를 보려는 관객과 청소년들에게만 지속적으로 관람료를 깎아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누가 그렇게 질문해 올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가격차별화의 개념과 성립 요건. 위에서 제기한 문제를 제대로 해명하기 위해서는 가격차별화의 개념부터 이해해야 한다. 가격차별화란 생산 비용이 동일한 상품에 대해 상이한 수요군 또는 상이한 시장별로 서로 다른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이윤극 대화를 추구하는 고도의 판매 전략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가격차별화는 기업이 언제나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결코 아니다. 거기에도 일정한 성립 요건이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을 것. 2. 관련 시장을 2개 이상의 상이한 시장 또는 수요군으로 분리할 수 있을 것. 3. 상이한 시장 사이의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다를 것. 4. 상이한 시장 사이에 재정행위가 존재하지 말아야 할 것 등이다. 재정행위란 싼 가격에 구입한 청소년 영화 관람표를 일반인들에게 되파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읍 수준의 지역에서 유일하게 존재했던 영화관이 이런 가격 차별화의 성립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었는지 검토해보자. 우선 그 지역에선 영화관이 한 군데만 있었기 때문에 시장지 배력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 관람객을 조조 청소년, 대학생, 군인과 경찰, 일반인으로 쉽게 분류할 수 있고 영화 관람료에 대한 반응, 영화 관람 수요의 관람료 탄력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격 차별화의 성립 요건 2와 3이 충족되고 있다. 게다가 일반인이 청소년 영화 관람표를 사서 영화관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재정행위도 발생할 수 없다. 이처럼 영화관이 가격 차별화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영화관 사장님이 자신의 입맛대로 가격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영화관 사장님이 예전에 관람료를 깎아주었던 대학생, 군인, 경찰 아저씨들을 이제 와서 일반인으로 분류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의 대학생, 군인, 경찰 아저씨들이 더 이상 과거처럼 빈곤계층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데 있다. 실제로 요즘 우리 대학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 아르바이트를 할 기회가 많아진 데다. 부모로부터 받는 용돈의 규모도 커졌기 때문에 그들의 주머니는 상상외로 두둑하다. 또 음지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사회적 대우가 크게 개선됨에 따라 군인과 경찰, 아저씨들의 경제적 사정이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좋아졌다. 양육강식으로 일컬어지는 정글의 법칙만이 통용되는 시장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영화관 사장님이 그러한 변화를 모를 리 없다. 그는 맨 땅에 헤딩하는 자세로 어려운 경제 현실을 헤쳐나오면서 체험하고
터득한 자기 특유의 동물적 경제 감각으로 실물 경제의 흐름과 고객들의 반응을 꿰뚫어 보고 있다. 그런 영화관 사장님이 이제 부유해진 대학생, 군인, 경찰 아저씨들을 관람료 할인 혜택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어째서 그럴까? 경제적인 여유가 생길수록 사람들은 영화관 사장님이 관람료를 인상시키더라도 영화 관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 용어를 사용해 이런 상황을 표현하면 영화 관람 수요의 관람료 탄력도가 비탄력적으로 변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영화 관람 수요의 관람료 탄력도가 비탄력적인 경우 영화관 사장님이 영화 관람료를 인상하면 영화관이 챙기는 관람료 수입은 자연히 늘어나게 마련이다. 따라서 영화관 사장님이 지난날 대학생, 군인, 경찰 아저씨들에게 관람료를 깎아주었던 이유는 고학생에 대한 연민의 정의나 국토방위와 치안 유지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 때문이 아니다. 별로 가진 것이 없었던 그들에게 일반인과 똑같은 관람료를 요구하면 그들 대부분은 돈이 있어야 영화를 보지라고 말하면서 영화 관람을 포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영화를 보도록 꼬드기기 위해 관람료를 깎아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주머니가 두둑해진 그들은 관람료가 인상되더라도 보고 싶은 영화라면야 그까짓 돈이 문제야. 꼭 봐야지를 외치며 영화 관람을 할 것이다. 따라서 영화관 사장님이 그들에게 구태여 관람료를 깎아줄 필요가 없어졌다. 영화관 사장님이 대학생, 군인, 경찰, 아저씨들을 관람료 할인 혜택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린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출처는 김덕수 교수의 통쾌한 경제학입니다.